자, 우리 49쪽에 이제 색칠하는 문제들을 좀 볼 건데, 이 영역에 색칠하는 문제가 뭐 이런 뭐 22번 같은 게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냥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워진 게 이제 그 밑에 있는 23번 같은 겁니다. 23번. 23번 같은 거는 그냥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계산하다 중간에 막혀. 그지? 내가 만약에 A, B, C, D 순서로 색칠을 해나간다 그러면 A에다가 몇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어요? 4가지 중에. B에다가는 3가지. C에다가는 3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D를 칠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 약간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A에다 내가 하나 칠하고 B에다 하나 칠했어. 그럼 C에다가 칠할 때 C랑 B는 어때요?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이런 색을 칠했다면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예요? 이렇게 칠했다면? 그럼 초록도 피해야 되고 파랑도 피해야 되니까 2가지밖에 못 고르지. 근데 강혁아,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초록을 칠했다면 그러면 D에다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예요? 3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풀면 요 마지막에 2가지인지 3가지인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푸는 거지 이거는?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B와 D가 포인트니까 B와 C가 포인트니까 B, C가 같을 때하고 B, C가 다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이 되는데 마지막에 C 곱할 때 어떻게 될까? C에다가 색칠을 할 때 B랑 C가 똑같은 색이다라고 정해놔 버렸다면, 승우야, 이미 우리는 B에다가 색을 칠했잖아. 그럼 C에다가 칠할 때 어떻게 돼? 고를 게 있어 없어? 무조건 B에 칠한 걸 그대로 칠해야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 가지라고 봐야 돼. 대신에 마지막에 D를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승우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잘 생각해. 다음 주에 시험이다. 그냥 이 상황에서 D를 칠하려고 그래. 쓸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야? 이거 머리 안 돌아가도 대답할 수 있어요? 색깔이 4가지 아니야 총? 근데 무슨 색만 피하면 돼? 그래, 3가지. B랑 C가 똑같은 색이니까 그 색 하나만 피하면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D 칠하는 거 3가지입니다. 자, 그럼 승우야, 두 번째 케이스 A부터 칠하자. A부터 칠하는 거 4가지. B 칠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럼 이제 C를 칠할 때, 자, C를 칠하려고 해. 근데 B와는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C에다가 고를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일까? 2가지. 그죠? 얘도 피해야 되고 얘도 피해야 되니까 2가지. 여기다 이렇게 다른 색을 칠했어. 마지막에 D 칠하는 거는, 그지? 이거 초록이랑 파랑을 다 피해야 되니까 D도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것이 이제 살짝 변형된 문제고요. 이게 36이고 이거는 48이니까 더하면 84.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진 문제가 그 밑에 있는 24번이에요. 24번. 자, 24번은 우선 그 색칠을 할 순서를 정할 때, 색칠을 할 순서를, 자, A 칠하고 B 칠하고 C 칠한 다음에, C하고 지금 반대쪽에 있는 애가 E잖아요. 그래서 E를 먼저 칠하고 그리고 양 끝에 있는 D와 F를 칠한다.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해볼게요. 이렇게 정해야지 우리가 생각하기가 편하거든.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핵심은 누구냐면 이 C하고 E가 서로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근데 C와 E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D랑 F를 칠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가 바뀌겠죠. 이해되니? 그치? 내가 만약에 여기다 뭐 빨강을 칠했어, 여기다 뭐 초록을 칠했어, 여기다 파랑을 칠했어. 근데 여기도 같이 파랑을 칠했어. 그러면 D에다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가 돼요? 빨강과 파랑을 피하면 되는 거니까 4개를 쓸 수 있잖아. 만약 C, E가 똑같다면. 근데 C, E가 달라. 만약 여기다 내가 핑크를 칠했어. 그러면 그때는 D를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가 돼요? 3개를 걸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3개. 파랑, 빨강, 핑크를 걸러야 되잖아. 그럼
그러면 3개 중에 골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C하고 E가 색깔이 같느냐 다르느냐가 마지막 어? 아, 색이 5가지니? 아, 그러네요. 맞아요. 자, C하고 E가 색이 같냐 다르냐가 마지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나눕니다. C하고 E가 같을 때하고 두 번째는 C하고 E가 다를 때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이제 이 순서대로 칠해 나가는 거야. 효민이가 한번 칠해보자. A부터 색칠한다. 몇 가지? 5가지. B 색칠한다. 4가지. C 색칠한다. 3가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C하고 E를 같은 색을 칠하기로 했죠? 그러면 C를 이미 색칠을 했으니까 E를 칠할 때는 몇 가지라고 해야 돼? 1가지라고 해야 돼. 그치? 그러면 같은 색이 칠해진 거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같은 색. 그럼 그때 우리는 5가지 컬러 중에 빨강과 파랑을 피하면 되니까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다. D를 3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고 마지막에 F도 어때요? 파랑과 초록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중에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지? 자, 요거는 강혁이가 해볼게. 5, 4, 3까지는 똑같아. 강혁아. 여기 A, B, C까지는 똑같은데 E를 칠할 때 빨강도 피해야 되고 초록도 피해야 되고 C하고도 다른 색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몇 가지 색깔을 피해야 돼요? 3가지를 피해야 돼. 5가지 중에 3가지를 피해야 돼. 그 뭐야? 2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2가지가 되겠고 자, 그럼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핑크를 칠했다면 D를 칠하는 거 몇 가지? 그렇지. 파랑, 빨강, 핑크 다 피해야 되니까 2가지. F도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답이 얼마일까? 3번. 네, 3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케이스를 잘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23번보다 24번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아, 여기랑 여기에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구분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옆에 페이지에서는 뭐 기본적인 순열이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51페이지로 가볼게요. 51페이지에 34번. 자, 34번에서는 나애가 한번 해볼까? 자, 우선 나애야. A, B가 이웃하게 줄 세운다.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A, B가 이웃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지? 얘네들이 묶어놨으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B, C, D가 이웃한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묶는 거니까 뭐라고? 3팩 곱하기 3팩. 자, 이렇게가 일단 A, B 또는 B, C, D가 이웃하게 나열한다를 이제 각각 계산을 한 건데 이게 그대로 답이겠니? 아니겠니? 나야 답일까 아닐까? 답 아니겠죠. 왜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는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교집합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집합에 해당된다는 건 A와 B도 이웃을 하는데 B, C, D도 이웃을 하는 경우겠죠. 그거를 잘 찾아내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자, A, B와 B, C, D면은 같이 들어가 있는 문자가 B잖아요. 그죠? 그러면 B를 기준으로 해서 B의 왼쪽과 오른쪽에 한쪽에는 누가 있고 이쪽에는 A가 있고 이쪽에는 누가 있고 CD가 있고 이렇게 배열되면 A, B도 이웃하면서 B, C, D도 이웃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A, B와 B, C, D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서 여기서 빼줘야지 정확한 답인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쓴 것처럼 A, B, C, D 순서로 배열될 수도 있고 자, P가 가운데 있고 역시 A가 이쪽에 있는데 C랑 D가 어떻게 해도 돼? 이렇게 자리 바꿔도 되죠. 그쵸? 그래도 아무튼 B, C, D가 이웃한 거니까 B, C, D 이웃하고 A, B 이웃한 거죠. 또는 자, 이번에는 이 뒤쪽에 A가 이렇게 있고 이 앞쪽에 CD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DC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 적어놓은 이 4가지 케이스가 A, B도 이웃을 하면서 동시에 B, C, D도 이웃을 하는 그런 4가지 경우인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일단 하나를 고릅시다.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가 만약에 요걸 골랐다면 이제 이 A, B, D, C라는 요 4개는 이제 순서를 바꾸거나 흩어지면 돼, 안 돼?
요거는 이제 흩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리고 얘네들 말고 남은 애가 하나 누구예요? 2라는 알파벳 하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 넷이 묶여져 있는 거랑 얘랑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곱하기 2 해가지고 이렇게 빼주시면은 그러면 얘와 얘가 동시에 만족되는 교집합을 계산한 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요거 찾는 것이 포인트예요. 답이 몇일까요? 4번. 4번 76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교집합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38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땡큐죠.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내도 틀리면 안 돼. 누가 해볼까? 정연이가 한번 해볼까? 자, A, B, C, D, E, F, G. 근데 A, B, C는 이웃한데 정연아? 어떻게 할래? 묶어요. A, B, C 묶어요. 자, 묶었습니다. 그럼 묶었으니까 나머지 그 5을 그냥 배열한다라고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면 조건이 또 있거든. 무슨 조건이 있어? E하고 F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래잖아. 정연아, 이웃하게 세울 때의 키워드는 묶어지. 이웃하지 않게 세울 때의 키워드는 뭐예요? 칸막이지, 칸막이. 그럼 내가 E하고 F를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자, E하고 F는 잠깐 옆으로 빼놓을게요. 왜냐면 얘네들은 서로 붙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칸막이를 세우고 마지막에 넣어야 되잖아, 그죠? 잠깐 빼놓은 거야.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얘랑 몇 개를 먼저 배열해? 3개를 배열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는 A, B, C가 묶여져 있으니까 묶여져 있는 애들 사이에 순서가 또 몇 가지? 3팩이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요것들을 배열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A, B, C가 요렇게 배열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여기 G가 있고 여기 D가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해준다? 칸막이 역할을 해준다. 맞니 정연아?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하고 양 끝에 자리가 몇 개 생겼어? 4군데가 생겼고, 우리는 그 4자리 중에 몇 자리에? 2자리에다가 E랑 F를 배열하면 되죠? 마지막에 뭐 해주면 될까?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것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묶어줄 애들은 묶어주고 칸막이 세워줘야 되는 것들은 세워주고 마지막에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곱하는 거죠. 그럼 얼마 나올까 답이? 432? 432 그쵸? 5번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인혁이가 한번 해볼게. 사과와 귤 사이에 2개의 과일이 들어간다. 이런 거 어떻게 했지, 인혁아? 이런 거 어떻게 풀었지? 일단 여기하고 여기에 뭐 또는 뭐를 배열해? 사과 또는 귤을 배열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사과랑 귤이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몇 가지? 2가지. 자, 그 다음에 사과랑 귤 사이에 이제 자리가 몇 개 있어? 2자리 있지. 그 2자리에다가 자, 사과와 귤을 제외한 나머지 3종류의 과일 중에 2개를 여기다 이제 넣어줘야죠. 그쵸? 자, 뭐라고 할까? 사과와 귤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과일 중에 2가지를 골라서 여기다 배열. 뭐라고 해야 돼? 3P, 그치?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딸기랑 샤인머스켓을 배열했다. 그러면 이제 요 4개는 뭐가 된 거예요? 한 덩어리에 묶음이 된 겁니다. 그쵸? 움직일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얘네들 말고 뭐 과일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과일이 뭐 하나 이렇게 더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덩어리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둘 사이에 자리를 정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에 뭐 하면 될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2 팩토리얼 2 하면 되겠지. 그러면 강혜가 답 얼마니? 24.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54페이지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52번. 자, 이거 사전식 배열.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봐, 얘들아. 풀어보는데 전에 사전식 배열 할 때 우리 어떻게 바꿔서 풀었었죠? 숫자로 바꿔서 풀었었죠, 그죠? 사전식 배열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알파벳 순서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각각 숫자에 대응시켜가지고 풀었었어요. 숫자 바꾸는 것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해봅시다. 여기서 가장 먼저 오는 알파벳이 누구야, 얘들아? 2, 그치? 얘가 그러면 숫자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M인가? 얘가 2번. 그 다음에 N이 3번. 얘가 4번. R이 5번. T가 6번인가?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앞에 있는 알파벳을 앞에 숫자에다가 대응을 시킨 다음에 이 숫자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 작은 것부터 쓰면 그게 곧 사전식 배열이라 그랬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 해봐. 이 6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 작은 순서대로 319번째 숫자를 찾는 겁니다. 자, 계산해보자. 자, 가봅시다. 인혁이가 한번 해볼게요. 작은 거부터 셀 거잖아, 인혁아. 그러면은 1로 시작하는 숫자들부터 카운팅을 해야겠죠? 1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몇 개 있을까? 그치, 120개가 있을 거고 2로 시작하는 숫자도 몇 개 있을까? 120개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몇 개야? 240개. 자, 그럼 이제 3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3, 1로 시작하는 것들이 몇 개일까, 인혁아? (24개) 그지? 4팩토리얼 24. 그 다음에 3, 2로 시작하는 거 얘도 몇 개일까? 얘도 24개. 그 다음에 3은 안 되잖아? 3, 4로 시작하는 게 또 몇 개? 여기도 24개. 그러면 여기까지가 총 몇 개예요? 이거 합쳐야지. 그지? 여기까지가 312야. 그럼 우리는 3,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3,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몇 번째 거 찾으면 돼요? 7번째. 그치? 3,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7번째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3, 5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서 또 먼저 나오는 애들이 뭐냐면 3, 5, 1로 시작하는 거겠죠. 그치? 민영아, 3, 5, 1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을까? 6개가 있겠지.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개니, 민영아? 318개지, 그치? 그럼 요 바로 다음 게 이제 답이네. 맞죠? 그럼 3, 5, 1로 시작하는 애들 다 끝났으니까 강혁아, 그 다음에 3, 5,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겠지. 뭐예요? 3, 5, 2? 1, 4, 6. 맞아. 3, 5, 2, 1, 4, 6 이겁니다. 숫자로는. 얘가 바로 319번째 숫자 배열이고 이거를 그대로 문자로 바꿔보면 나야 몇 번이 답이야? 몇 번? 5번이야? 3이 뭐예요? 3. 3이 N. 5가 R. 2가 M. 1이 E. 4가 O. 6이 T잖아. 3번이에요. 3번. 그쵸? 3번.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이렇게 숫자로 바꾸어서 작은 수부터 배열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58번 보겠습니다. 58번. 자, 여러분 이거 기본 상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근의 합 회원이 뭐지?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근의 곱. 그렇지. 자, 이거 기본 상식이죠. 근과 개수의 관계. 자, 그럼 요거를 요 식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요 식에다가. 승우야, 요 식에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 요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요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NC 4분의 2 NCO 이렇게 되지, 그치? 맞죠? 이게 두근의 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그 두근의 합이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2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 부분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1이란 얘기지, 1. 그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그럼 요 분수가 1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된 거거든. 그러면 강혁아, 얘네 둘의 이 분수가 1이란 얘기는 결국은 NC4와 NC5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럼 보자마자 n값 보일 겁니다. 유나야, n은 몇이에요? NC4와 NC5가 똑같아. n은 9가 되겠지, 그치? n은 9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하면 되는데, 알파 곱하기 베타는 서연아, 요 공식에 의해서 지금 요 식에서의 알파 베타는 뭐죠? NC 4분의 어, 마이너스 7 어. NC. 그렇지. 요렇게 되는데 우리는 n 값이 9인 걸 벌써 찾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n 자리에 9를 집어넣어서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요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계산해주면 9C4가 얼마니 얘들아? 9C4 8 지워질 거고 3 하나 지워질 테니까 3, 9, 8, 7, 3, 7, 6인가? 맞나요? 마이너스 7하고 9C2면은 9, 4인가? 그러면은 9, 4, 36 9 지우고 요거 지우면은 요거 지워지고 여기 2 하나 지워지고 7도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답은 뭘까요? 마이너스 2. 그치? 이렇게. 그래서 근각의 관계를 살짝만 써주면 충분히 풀리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NC4랑 NC5가 서로 똑같아요. 이렇게. 그치? 그럼 보자마자 n 값이 9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 62번 보겠습니다. 이거 빈칸 채우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조금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62번 해볼게. 자, 일단 기본적인 설명부터 먼저 할게, 얘들아. 자, 우리가 NPR이라고 쓰는 요거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수호야 무슨 뜻이야, NPR? 이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n개 중에 그 계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p3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10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NPR 이렇게 딱 보이면 이것도 여러분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야지. 그치? 승우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게 NPR이지. 맞지? 그러면 이녀가 NCR은 뭐예요? NCR? n개 중에 또 말문이 막혔어. C잖아, C. 그러면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뭐만 하는 거야?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NCR이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그거예요. 그죠? NPR은 뭐라고? 그렇지? 이거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 이거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예요. 그죠? 그럼 강혁아 이 뒤에다가 내가 r 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과 이것의 의미가 어떻게 될까? 똑같아지죠. 그쵸? 맞죠? n개 중에 r개를 뽑았고 그 r개를 배열을 했잖아. 배열했으면 얘가 얘랑 같은 뜻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조합과 순열 사이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식은 못 봤을 수 있지만 얘를 우리가 NCR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R팩이 어디로 가?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생긴 식은 봤죠. 그쵸? 조합을 처음 설명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NCR이 요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NPR을 팩토리얼 가지고 표현하는 식 있죠? 무슨 팩토리얼분의 무슨 팩토리얼이죠?
n-r 팩토리얼 분의 분자는 n 팩토리얼. 요게 npr을 표현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요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요 자리에 여기 들어가. 그럼 얘는 뭐가 돼? 분모에 이게 하나 추가된 거 아니야. r 팩토리얼 하나 추가된 거니까 ncr은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게 조합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기본적인 식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로 가봐. 문제에서는 지금 누가 등장을 했냐면 이런 애가 등장했어요. n-1c r-1 이런 애가 등장했죠. 여기 이렇게. 그럼 해보자. 윤지가 한번 해보자. 요거를 요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 윤지야 분모를 뭐라고 써야 돼? 그치. r이 있던 자리가 r-1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요 자리는 뭐라고 써질까? 여기서는 요거에서 요걸 뺀 거였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도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팩토리얼 하면 되는데 어차피 빼면은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뭐라고 쓰면 돼? n-r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치? 그리고 분자에는 뭐라고 쓰면 될까? 이거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가 빈칸은, 승우야 뭐야 가 빈칸은? 그치, r-1 팩토리얼, 이게 가 빈칸에 들어가겠죠. 그쵸? 자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밑에 줄로 넘어가면서, 자 이 밑에 줄로 넘어가면서는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앞에 붙어 있던 n 있잖아요. n이 없어졌죠. 그럼 n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합쳐진 거죠. 이해되나요? n과 n-1 팩토리얼이 만나면 n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 이해돼요? 나애야 이해돼요? 그지? 만약에 4 팩토리얼이 있었는데 거기다 앞에다 5를 하나 곱하면 어떻게 될까?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도 n-1 팩토리얼이 있었는데 거기다 n을 하나 더 붙이면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요 줄에서 요 밑에 줄로, 여기서 요 길로 넘어가면서 뭐가 변했나 볼 건데, 자 여기 갑자기 튀어나온 게 뭐가 있지? 갑자기 생긴 거. 요 앞에 갑자기 여기 분자에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r이 하나 붙었죠. 그치? 그러니까 분자에다가 내가 r을 하나 곱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분모에도 어떻게 했을까? r을 하나 곱했겠죠. 그러니까 자 아까 요 위에 있던 게 r-1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써 있었는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r을 하나 붙였거든. 그러면 분모에도 똑같이 r 하나 붙였을 거예요. 그러면 효민아 요 부분이 뭐라고 표현될까? 그렇지. 요 부분이 r 팩토리얼로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나 빈칸에 들어갈 것은 r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차근차근 따져보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이 줄에서 밑에 줄로 내려가면서 바뀐 게 뭔가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면 돼. 그치?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런 문제 나오면 겁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요거 계산해 보면 되는데, f가 얘입니다. 얘가 지금 fr이라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gr이라는 식이에요. gr. 그러면은 f10분의 g10이니까 서연아 이거 뭐라고 써야 돼? f10이면 뭐야? 9팩토리얼이죠. g10이면 10팩토리얼. 그러면 9팩토리얼 분의 10팩토리얼이면 얼마일까요? 10, 그쵸? 10 하나만 남고 다 지워지겠지? 답은 1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67번 볼게요. 자, 67번은 1부터 20까지의 짝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하는데 택한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짝수 홀수 가지고 많이 푸는데 이거는 짝수 중에서,
그리고 4의 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1부터 20까지 짝수가 몇 개 있어? 10개가 있지, 짝수가. 근데 그 10개의 짝수를요 2개의 종류로 구분할 거예요. 봐봐. 2, 4, 6, 8, 10, 12, 14, 16, 18, 20 이렇게 해서 위에 줄에 있는 녀석들과 밑에 줄에 있는 녀석들을 구분할 겁니다. 위에 줄은 4의 배수가 아닌 애들이죠. 그죠? 짝수 중에 4의 배수가 아닌 애들. 밑에 줄은 어때? 4의 배수인 애들. 그러면 얘네들을 A 그룹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B 그룹이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해가지고 더했는데 그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대. 강하게 한번 생각해볼까? 요거에서 두 개를 뽑아서 더했는데 4의 배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만약에 A 중에 하나 선택하고 B 중에 하나 선택해서 더하면 4의 배수가 될까 안 될까? 하나만 골라볼래? 6이랑 4랑 더하면 10?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 합이. 그러니까 A 중에 하나 고르고 B 중에 하나 골라서 더하면 4의 배수가 절대 안 나와. 그죠? 그러면 4의 배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더하거나, 그죠? A 중에 두 개 골라서 더해보면 4의 배수 나오죠? 그죠? 이렇게 더하면 16 되니까. 아니면 B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더해도 당연히 4의 배수끼리 더한 거니까 4의 배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A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B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야만 그 합이 4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요거 5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OC. 또 밑에 있는 5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OC 해가지고 둘이 더하면 끝이죠. 그렇죠? 뭐 중복될 것도 없고 그냥 10가지 더하니까 답은 뭐예요? 20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4의 배수와 4의 배수가 아닌 것을 기준으로 숫자들을 구분해서 풀어야지 이런 풀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72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이거 어디 교과서에 있더라? 상호 교과서에 있나 이거? 상호에 없었니? 어디 교과서에서 봤는데 이거? 신사고에 있나? 못 봤어? 신사고 맞아요. 신사고야? 자, 이게 아무튼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예요. 자, 크기가 서로 다른 6켤레의 구두 12짝. 이 말이 좀 헷갈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발 한 켤레를 두 짝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두 짝. 왼쪽 거 오른쪽 거 두 짝. 그러면 12짝이니까 자, 이렇게 쓸게. A1, A2, B1, B2, C1, C2, D1, D2, E1, E2, F1, F2.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6켤레, 12짝의 구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내가 6짝을 고를 거예요. 6짝. 그러니까 그냥 6개를 고르는 건데 그 6개 중에 2켤레는 짝이 맞았으면 좋겠어. 2켤레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6켤레 중에 몇 켤레를 고를까? 2켤레를 골라야 되겠죠? 그죠? 6켤레 중에 2켤레를 골라요. 인혁아 2개만 골라줘. 그냥 A, B, C, D, E, F 중에 뭐 고를까? A, B 고르자. 그러면 자 요렇게 2켤레는 선택이 됐습니다. 2켤레는 선택이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짝이 맞는 애들 2쌍이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된 거고, 그럼 나는 이제 나머지 8개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으면 돼요? 2개를 더 뽑으면 돼. 왜냐면 우리는 총 6짝을 고르고 싶었거든. 6짝 중에 지금 몇 짝 고른 거야? 4짝은 선택이 끝난 거니까 자, 여기 있는 나머지 8짝 중에 2짝을 고르면 되는데, 자, 이거를 8C2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8짝 중에 그냥 랜덤하게 2짝을 뽑는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뭐 요거랑 요게 이렇게 선택이 된다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8C2 중에는 어떤 경우들도 포함되어 있을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D1, D2 이렇게 골라버리면.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한 거야, 못한 거야? 말 좀 해줘. 이렇게 되면은 세 켤레가 선택이 된 거잖아요. 세 켤레가. 근데 두 켤레만 짝이 맞도록 그랬으니까 이렇게 세 개가 다 짝이 맞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 그냥 8C2라고 하지 마시고 이 8C2 중에 방금 전처럼 짝이 맞는 애들 두 개가 선택이 된 경우들은 빼줘야죠. 빼줘. 몇 개 빼주면 될까요? 네 개 빼주면 되지, 그지? 요렇게 선택되는 경우, 요렇게 선택되는 경우, 요렇게 네 개 빼주면 되죠. 그래서 8C2에서 4개를 빼가지고 그걸 앞에 있는 6C랑 곱해주면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럼 답이 뭘까요? 이게 15 곱하기 몇이야? 24. 15 곱하기 24. 그러면 360까지가 답이 되겠다. 요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적어도 나왔네요. 적어도.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 75번. 75번. 자, 이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 적어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아마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시험에. 순열에서 나올지 조합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라는 문제,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시간 줄게 한번 풀어봐. 75번. 자, 75번은 일단 소수 합성수 구분을 해야죠. 자연수에 1이 있고 소수가 있고 합성수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1은 유일하게 약수가 하나 있는 자연수죠. 약수가 하나 있는 자연수. 소수는 약수가 몇 개지? 약수가 2개 있는 자연수들을 우린 소수라고 하고 나머지 약수가 3개 이상 있는 숫자들 그런 자연수들을 전부 우리는 합성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2부터 13까지의 숫자가 있으면 자,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해 볼게요. 소수는 누가 있나? 2, 3, 5, 7, 11, 13까지가 합성수죠. 아니, 소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숫자 4, 6, 13보다 작구나. 13 빼야 되겠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4, 6, 8, 그 다음에 9, 10, 12인가? 그치? 그래서 소수가 5개, 합성수가 6개 있습니다. 아, 그럼 2도 빼야 되는구나. 맞죠?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맞죠? 네, 2보다 크고 13보다 작으면 요렇게네요. 3, 4, 5, 6, 7, 8, 9, 10, 11, 12. 네, 요렇게 중에서 내가 4개의 자연수를 뽑아요. 그럼 출발은 어떻게 해야 돼? 10개 중에 4개를 뽑는 거니까 10C4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중에 어떤 경우들을 빼주면 돼요? 이 소수와 합성수가 각각 적어도 1개씩 포함된다의 반대를, 그치? 이거의 반대를 쓰면 돼. 자, 요거의 반대가 뭔데? 소수 합성수가 섞여서 뽑혀야 된다잖아. 섞여서 뽑혀야 됩니다. 이런 거니까 그거의 반대는 뭐야 그럼? 소수만 뽑히거나 또는 합성수만 뽑히는 경우가 바로 문제에서 제시한 경우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강혁아, 소수만 뽑히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몇 가지라고 해야 돼? 4가지라고 해야 되나? 4C4가 4가지인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소수만 뽑히는 거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4개 뽑히는 거. 그러면 합성수만 뽑히는 거는 6C4. 그러면 1이랑 6C4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곱해? 소수만 뽑히거나 또는 합성수만 뽑히는 거잖아.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아까 10C4에서 어떻게? 빼는 것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죠. 그쵸? 그치?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요 말의 반대가 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전체 10C4에서 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하면 얼마야? 10C4가? 210에서 자 얘는 16을 빼는 건가요? 그럼 몇이다? 194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적어도가 나왔으면 그것의 반대를 찾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렵고 중요한 내용도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함수의 개수. 자,
83번을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쇼츠로도 올렸는데 쇼츠 1, 2, 3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를 만드는데 첫 번째 그냥 함수, 아무 조건 없는 그냥 함수를 만든다. 그럼 몇 가지 만들 수 있을까요? 그지? 1도 5개 중에 쏠 수 있고 2도 5개 중에 3도 5개 중에 쏠 수 있으니까 그냥 함수는 5의 세제곱만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대1 함수 1대1 함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달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1대1 함수죠. 그죠? 이런 조건이 붙으면 아까는 5의 세제곱이었는데 이런 조건이 붙으면 계산 방법이 좀 바뀌지. 어떻게 해야 돼? 1은 똑같이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어요? 5개 중에 고를 수 있지만 1이 만약에 2한테 쐈다면 2는 어때 이제? 2한테는 못 쏘지. 그럼 4개 중에 쏴야 되고 그 다음에 3은 또 몇 개 중에? 3개 중에 쏴야 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뭘로 표현할 수 있어? 5, P, 3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순열로 구하는 거야. 5, P, 3 이렇게 순열로 구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큰큰 작작 이 뭐였지? 큰큰 작작 화살표를 날리는데 큰 숫자는 큰 숫자한테 쏘고 작은 숫자는 작은 숫자한테 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화살표가 이렇게 교차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큰큰작작이라는 말은 문제에 쓰진 않죠. 문제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지.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게 이제 큰큰작작 함수고요. 큰큰작작 함수는 요쪽에 있는 5개의 원소 중에 내가 3개의 원소를 고르기만 하면 자, 만약 이렇게 골랐다. 고르기만 하면 이 조건에 의해서 화살표는 자동 연결. 1이 무조건 강요가 누구한테 쏴야 돼? 1이 만약에 이렇게 쏘면 돼?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쏘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순간 이 큰큰작작 조건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은 누구한테 쏠 수밖에 없어? 이렇게. 2는 얘한테. 얘는 이렇게 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5개 중에서 3개를 순서는 내가 정할 필요 없다.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요것이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찾는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야. 이거 조금 바뀌어서 나오겠죠. 뭐 이런 문제처럼. 자, 83번 문제는 보니까 1, 2, 3, 4, 5, 6에서 3, 4, 5, 6, 7, 8로 함수를 날리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했고요. 1은 6한테 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다조건이 포인트인데 다조건은 숫자를 좀 넣어볼게. K가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K에 2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나와요? F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2 집어넣어봤더니 K에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F3이 5보다 작거나 같다. 4 집어넣으면 F4가 6보다 작거나 같다. 5 집어넣으면 F5가 7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6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조건이. 자, 그럼 이제 함수를 이제 쏜다고 생각해봐. 1, 2, 3, 4, 5, 6에서 3, 4, 5, 6, 7, 8로 함수를 날리는데 1은 6한테 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고정이 돼 있어. 자, 그럼 2부터 생각해보자. 2는 4보다 작은 애, 작거나 같은 애한테만 쏠 수 있죠. 그지? 그럼 지금 남아있는 숫자 중에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면 이렇게 둘이잖아. 맞죠? 그래서 2라는 녀석이 화살표를 쏠 때 선택권이 몇 개 생겨? 2가지 생기죠. 2는 선택권이 2가지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 얘가 4한테 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 다음에 3이 화살표를 쏩니다. 승우야, 3은 얼마 이하의 숫자한테만 쏠 수 있어? 5 이하에. 그럼 지금 5 이하에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개야? 2개 남았죠. 그러니까 3이 화살표를 쏠 때도 선택권이 몇 개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5한테 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4가 화살표를 쏠 건데 4는 6 이하한테 쏠 수 있잖아. 근데 봐봐. 6 이하의 숫자 중에서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러면 4는 무조건 누구한테 쏴야 돼? 4는 무조건 얘한테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는 선택권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5도 봐봐. 5는 7 이하의 숫자한테 써야 되는데 7 이하의 숫자 중에 남은 거 7밖에 없죠. 얘는 100% 얘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남은 거 하나.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맨 처음에 2랑 3은 선택권이 두 가지씩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선택권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몇 개밖에 안 돼? 4개밖에 안 돼. 민영아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답이 뭐라고? 4개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차근차근 적용시키면서 각각의 원소가 화살표를 날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가 세워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84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풀려면 84번 풀려면 아까 전에 설명했던 큰큰 짝짝 같은 개념이 딱 잡혀있으면 금방 풀려요. 자, 해볼게. 1, 2, 3, 4, 5, 6, 7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로 화살표를 날리는데 자, 1, 2, 3 얘네 셋이 어떤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4, 5, 6, 7 요렇게 넷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대1 대응입니다. 뭐 1대1 함수입니다. 이런 말 있니? 없어요. 그럼 우린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요 조건과 요 조건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면 1과 2와 3은 서로 대소관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이쪽에 있는 7개의 원소 중에 몇 개를 고를까? 3개를 골라요. 내가 7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골랐다 해봐. 자, 이 중에서 나애가 3개만 골라줘. 그래, 3, 5, 6 고를게요. 자, 내가 이렇게 3, 5, 6 3개를 골랐다면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무조건 1은 누구한테 써야 돼? 3한테 써야 돼. 그렇지 않니? 그지? 내가 고른 숫자 중에 1이 제일 작은 애한테 쏘고 2가 그 다음으로 큰 애한테 쏘고 3이 그 다음으로 큰 애한테 쏘고 이렇게 써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한 거죠. 그쵸? 그래서 7C3 해주면 얘네 셋의 화살표는 끝난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이제 4, 5, 6, 7은 앞에 있는 1, 2, 3이랑은 또 전혀 무관합니다. 얘네는 또 얘네대로 화살표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7개의 원수 중에 몇 개를 고를까? 아까는 1, 2, 3 3개 골랐잖아. 이번엔 몇 개 고를까? 4개를 골라요. 근데 4개를 고르는데 자, 여기서 약간 달라진 점이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케이스를 나누면 돼요. 자, F4, F5, F6, F7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자, F4, F5하고 여기가 등호로 연결되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깔끔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등호 빼고 이렇게 부등호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아까 전에 1, 2, 3의 조건이랑 완전 동일하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7개의 원수 중에서 몇 개를 고를까? 4개 고르면 끝나는 거야. 승우야, 이 4개 중에 7개 중에 아무거나 4개 골라줘. 골랐던 거 또 골라도 돼요. 4개 골라봐. 1, 2, 3, 4. 자, 그럼 1, 2, 3, 4를 골랐어. 그럼 얘네들 4, 5, 6, 7들이 1, 2, 3한테 그대로 화살표 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는 얘한테 쏘고 얘는 얘한테 쏘고 얘는 얘한테 쏘고 얘는 얘한테 쏘고 이런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이 7C4만큼 있고요. 더하기. 자, 또는 요런 경우. 요 경우는 F5와 F6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쪽에서 숫자를 몇 개만 뽑으면 될까요? 3개만 뽑으면 돼요. 3개. 그치? 그러니까 초록색처럼 4개를 뽑아서 넷한테 쏘거나 자, 또는 자, 강효가 이 중에 숫자 3개만 골라봐. 1, 2, 3. 아, 이렇게 창의력이 없어. 7, 6. 그래, 7, 6, 5. 자, 내가 만약에 7, 6, 5를 뽑았어. 7, 6, 5를 뽑았다면 4가 5한테 꼭 쏴야 되고요. 5하고 6이 이제 어때? 같이 쏴야지. 똑같은 애한테. 그게 바로 6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숫자 6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7은 7한테 쏘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날리는 것이 자, 얘네들이 같을 때의 상황이 되겠죠. 그럼 그거는 숫자 3개 뽑은 거니까 7C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마무리 이제 7C3 아까 전에 1, 2, 3이 화살표를 날리는 경우가 7C3만큼 있었고 동시에 자, 4, 5, 6, 7이 화살표를 날리는 경우는 7C4 더하기 7C3만큼 있었기 때문에 이 7C3과 얘네들의 합을 곱해 주셔야 그래야지 이제 7개의 원소가 싹 다 화살표를 날리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답이 얼마일까? 245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도형 문제로 가서 자, 이 문제 볼게요. 89번. 네, 갔다 오세요. 자, 89번 문제에서는 우선은 그 직선의 개수를 구할 때 점을 우리가 몇 개 선택해 줘야 돼? 2개 선택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출발은 뭘로 시작해야 돼? 20C2로 시작해야 돼요, 그죠? 20C2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발생해? 중복이 발생합니다. 중복. 요 그림 안에 3개 이상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지? 그런 것들을 다 골라내야 돼요. 자, 3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 그리고 4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 그리고 5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을 다 골라내 볼 건데, 먼저 3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 뭐가 있을까? 요거 보이죠, 요거? 이렇게 3개가 일직선상에 있죠? 그리고 또 요것도 보이죠? 3개가 일직선상에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도 3개가 일직선상에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도 3개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 4가지 찾았고, 자, 또 있나? 3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없나? 여기서 이제 못 찾으면 못 푸는 거야. 3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 이거 보여요, 이거? 아이고. 요렇게. 보이죠? 또 요거. 이렇게. 그럼 다 찾았나? 이제 반대도 있지, 반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지? 3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가 지금 우리 몇 개 찾은 거야? 8가지 찾은 거야, 8가지. 그래서 자, 8가지 경우가 있고, 그러면 3개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에 이 3점 중에서 2점을 선택하게 되면 중복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들을 빼줍니다. 그죠? 근데 직선 문제에서 빼준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씩은 카운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뽑은 3C2를 싹 다 빼버리면 이 직선 자체가 아예 빵이 돼버리는 거니까 한 번은 더 해준다. 이런 것도 한 번은 더 해준다. 여기 체크되어 있는 8개의 직선들을 한 번씩은 더 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8을 붙여줘야 됩니다. 3개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자, 요게 3개짜리 한 거고요. 자, 4개로 가볼게요. 4개. 4개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경우. 일단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지? 하나, 둘, 셋, 넷, 5이 있을 거고. 자, 다 찾았나? 보이죠? 요런 거. 그지? 요런 거. 또 뭐 있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요런 거. 요런 거. 몇 개인가요? 9개입니다. 그죠? 9가지. 9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4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4C2만큼을 빼주겠죠. 이렇게 빼주시고, 역시 이 9개의 직선도 한 번씩은 카운팅 하자.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5개짜리는 뭐 쉽지 뭐. 5개짜리는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4세트밖에 없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자,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5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중복이 되고, 그래도 한 번씩은 카운팅 해주자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C2에서 출발해서 요거 싹 다 계산해주면 답 나와요. 자, 다 계산하면 답이 얼마일까? 93이었나? 93? 네, 이렇게 풀릴 겁니다. 그래서 직선 문제는 전체 점 중에 2개를 뽑는데 그 중에 3점 이상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중복되니까 빼주시고, 대신 빼준 것들도 한 번씩은 카운팅을 한다. 그래서 한 번씩 뒤에 더해주는 것들이 직선 찾을 때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94번 해볼까요? 94번. 요거는 이제 삼각형 찾는 건데, 삼각형 찾을 때는 우리가 비슷하게 가는데, 자, 여기 12개의 점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 몇 개 뽑아야 돼? 3개 뽑아야 되니까 12시 3으로 시작하죠. 근데 역시 이번에도 일직선상에 3개 이상의 점이 놓이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3개가 놓이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 6, 7, 8가지가 있죠. 3개가 놓이는 경우. 그지? 자, 그럼 이번에는 8가지니까 8 곱하기 3C3을 하죠. 이걸 빼잖아. 빼고 마지막에 더하기 8을 해요, 안 해요? 삼각형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그치? 아까 직선에서는 중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뺄셈을 했던 거잖아. 근데 그걸 다 빼버리면 한 번도 안 생게 되니까 한 번은 세워줘야 돼. 그래서 더하기를 했다면 지금 삼각형을 만들 때는 이거 중복돼서 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빼면 끝이에요. 더하기 몇이 안 붙어. 삼각형 만들 때는. 자, 그 다음에 4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경우, 4개의 점이 놓여있는 경우는 요렇게겠죠. 그쵸? 그지? 그럼 유나 이거 어떻게 빼야 돼? 빼기. 일단 몇 가지? 3 곱하기 4C3. 맞아. 역시 뒤에 더하기 같은 거 안 붙입니다. 요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이거는 계산하면 몇일까? 200까지.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98번 문제 가볼게요. 이거 평행사변형 만드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기본 문제에서 약간 이제 응용이 들어가 있거든. 만약에 여러분 이 중간에 색칠된 부분 없이 그냥 여기 안에 들어있는 평행사변형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해요?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직선 중에 몇 개 고르고 2개 고르죠. 그죠? 이렇게 서로 평행한 이렇게 6개 중에 2개 고르고, 그래서 6C.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평행한 5개 중에 2개 골라서 5C. 그래서 6C 곱하기 5C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한 번에 나오지. 근데 이 문제는 조건이, 자, 그 모든 걸 다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요 색칠한 영역, 요 영역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을 구해보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생각하기 나름이야, 얘들아.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만들 때 아까 전에 이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가 고르는 평행사변형이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게 만들려면 아까 전에 이 6개 중에서 자유롭게 2개를 고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이 영역보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 1개 고르고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1개 고른다면 그럼 무조건 얘를 포함하지 않을까요? 이해되니? 내가 만약에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면 내가 요렇게 선을 긋고 요렇게 선을 그어서 평행사변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영역이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 4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해서 여기서 4가지, 요 2개 중에 하나 고른다 해서 2가지. 그러면은 8가지가 요 세로 방향의 평행선을 고르는 방법이 되겠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고르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고르는 게 아니고, 자, 위에 있는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고 밑에 있는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는 거지. 가운데 건 고르면 안 되지, 그치? 가운데 거 고르면 가운데 잘라지니까. 그래서 요 중에 하나 고르는 게 2가지, 요 중에 하나 고르는 게 2가지니까 역시 또 이걸 곱해서 8가지 방법이 가로선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그럼 마무리는 8과 4구나. 쏘리. 자, 8과 4를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가로선과 세로선이 골라져야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답은 32가 되겠습니다. 32. 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토요일까지 이 교재 파트 1은 끝까지 푼다고 생각해 보시고 뒤에 이제 그 분할 분배하고 대진표만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설명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파트 1까지는 끝내봅시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똑같이 1시까지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상우는 못하고 호원과 그 외 학교들만 할 건데 11시부터 할게요. 11시부터. 그날 그리고 호원은 또 수학에 올인해야 되니까. 수민도 11시부터. 근데 너는 11시부터 그 바꾸기로 했어. 수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어하러 가면 되거든. 11시까지 오세요. 호원은 영어는 안 해도 되지. 네, 수고했어요.